네, 오늘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쓴 책은 아니고 저와 저희 팀에 있는 회계사님이 같이 쓴 책인데 오늘은 왜 상속증여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 나온 뉴스예요. 저는 단순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고 쳤고 증여라는 키워드를 적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 상승, 세금 폭탄에 올해도, 작년도 그랬죠? 증여 열풍이랍니다. 이런 기사가 있고 관련된 뉴스 클릭을 해보니까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매체에서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증여를 빨리 서둘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급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꼭 지금 증여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다수가 지금은 시기상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부분의 절세 효과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증여라는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보면 안 되겠죠. 실제로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불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증여세만 생각해야 되나요?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해야 되나요?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는요? 상속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단순히 이 자산을 상속할 거냐 증여할 거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하는 데까지는 기간이 있죠. 그때 동안 절세 가능한 금액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요? 보유세는요? 이렇게 세금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뿐만 아니라 청약기회 상실이라는 어떤 세금 이외의 기회비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근로의욕 상실. 전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본인들 자녀는 대기업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증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을까요?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면 도대체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 저축액으로 몇 년이 있어야지 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이렇게 받게 되면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증여하고 나서 이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귀찮으니까 생각하기 그냥 상속으로 하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지금의 증여와 이 자산을 상속했을 때 이걸 단순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있다는 걸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끔 상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이 별로 없어서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막연하게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최근에 아파트 가격의 변동 추이입니다. 전체 아파트 가격인데 서울만 한번 보죠. 서울은 어떻죠? 11억대네요. 앞으로 상속이 되는 시점에는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증가분에 따른 증여세나 상속세 증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증가 범위를 고려해도 지금 증여라는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증여와 상속 둘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11억을 넘었습니다. 10억 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난 상속세 걱정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억만 넘으면 상속세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죠? 내가 딱 사망할 당시에 나의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을 공제합니다. 근데
내가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가 없다. 그럼 10억을 공제하는 게 아니에요. 5억만 공제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갑자기 두 분이 돌아가시진 않잖아요.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분만 결국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5억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앞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물론 지금까지 했던 저런 질문들과 고민들에 대한 모든 답을 제가 줄 수는 없죠. 저 책에서 단지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책의 표지에도 적었는데요. 상속증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양한 각도로 제대로 이해해서 절세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같은 아주 작은 세액 차이에는 집중을 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절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세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우리는 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전문가분들을 만나면 절세를 했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절세고요. 이것도 절세고 이것도 절세입니다. 이렇게 절세라는 단어는 같지만 절세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좋은 절세를 선택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아는 절세는 적어도 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 이상 뭔가를 원할 거냐 말 거냐는 그 수준이 된 다음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들 다 아는 절세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속증여를 왜 지금 고민해야 되는지를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도서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선착순으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 영상 말고 다음 주 영상에 선착순 댓글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